안녕하세요. 모던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 15강되기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4장에 있는 4.3절 가시 속성부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 속성은 눈에 보이는 방식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블록 형식의 태그, 인라인 형식의 태그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스타일 속성입니다. 간단하게 스타일 태그를 만들고 내부에다가 h1 태그 한 5개를 놓아보고 이어서 내부에다가 글자를 hello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간단하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hello가 블록 형식의 태그로 잡혀서 지금 오른쪽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h1 태그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저장을 했을 때 지금 오른쪽과 같이 인라인 형식의 태그처럼 한 줄에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인라인과 블록 이외에도 논과 인라인 블록이라는 특이한 형식의 스타일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논은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라인이나 블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그에 기본적으로 이게 먹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지정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논이라는 것은 안 보이게 만드는 특이한 속성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태그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이라고 주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이던 것을 이후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또 덮어 씌워서 보이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해당 태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속성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라인 블록이라는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라인 블록 형식은 인라인과 매우 유사한데 약간 사용 방법이 다른 녀석입니다. 점을 찍고 인라인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고요. 스팬 태그를 한 6개 정도 만들어 보고 뒤에 있는 3개의 클래스를 인라인 블록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클래스를 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을 사용을 해서 띄어쓰기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셨던 분이 약간 보기 힘든, 처음 보면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살펴보면서 다른 CSS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인라인 블록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이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지금 내부에다가 글자를 안 입력했는데 간단하게 내부에다가 hello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보기에 인라인과 스팬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이니까요. 인라인과 인라인 블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를 갖게 되는 경우는 마진과 패딩을 줄 텐데요. 스팬 태그 전체에다가 마진을 10픽셀, 패딩을 1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그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 있는 박스 속성을 다룰 때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 지금은 마진과 패딩이라는 것은 어떠한 태그 주변에 들어가게 되는 공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구글 크롬에서 실행을 해주신 뒤 요 왼쪽에 있는 인스펙터를 클릭을 하고 각각의 태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게 되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앞에 3개는 인라인 태그인데요. 이 인라인 태그는 마진이 좌우로만 먹게 됩니다. 지금 보이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 붙어있는 주황색이 마진이고요. 초록색이 패딩입니다. 반면 인라인 블록 태그는 마진과 패딩이 상하 좌우로 모두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의 출력이 인라인 태그는 좌우로만 먹고 인라인 블록 태그는 상하 좌우로만 먹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스와 하이트를 지정할 때, 너비와 높이를 지정할 때도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너비와 높이를 100픽셀 100픽셀로 지정을 했는데 이를 구글 크롬으로 실행을 하고
각각의 태그가 차지하는 영역을 보게 되면 인라인 태그들은 너비가 따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높이도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인라인 블록의 태그는 너비와 높이가 모두 지정이 되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영역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라인 블록 태그는 마진과 width, height에 대해서는 블록 형식의 태그와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되고요. 한 줄에 출력된다는 것은 인라인 형식과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다른 분들이 만든 웹사이트를 따라서 만들다 보면 이 인라인 블록을 사용하는 스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라인 블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으시면 그러한 것을 분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어서 170페이지의 비저빌리티 속성인데요. 비저빌리티 속성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고 안 보이게 만드는 태그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코드의 스팬 태그 사이에 h1 태그를 하나 넣고 hello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는 블록 형식의 태그이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을 무시하고 그냥 한 줄 빡 차지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비저빌리티 속성은 보이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지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영역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뒤에 있는 태그들이 앞으로 쭉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저빌리티 속성은 태그의 형식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이지만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지블로 지정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게 되고 히든으로 지정하게 되면 눈에서 감춰지게 됩니다. 뭐 책에 보시면 콜랩스라는 것도 나오지만 콜랩스 같은 키워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히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은 비저블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요. 히든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지정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여기에 자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저장을 하고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이 h1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진짜로 영역은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 안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오른쪽 개발자 도구의 엘리멘트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논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아예 영역 자체가 사라져서 이 h1 태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책의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개발자 도구의 사용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개발자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그림을 보고 모작을 그리듯 남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었구나 분석을 한 뒤 그걸 따라서 만들어 보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펙터를 사용을 해서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오른쪽에 엘리멘트.스타일에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통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을 보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으니 이것도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어서 책의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오퍼시티라는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속성이고요. 어떠한 태그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태그 위에다가 div라는 태그를 하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div 태그의 클래스 이름을 블랙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위에 있는 녀석들이 개행이 많이 돼서 지금 강의 화면 하나에 안 잡히기 때문에 한 줄로 뭉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줄로 묻히면 또 그러니까 마음엔 굉장히 안 들지만 어쨌거나 한 화면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div 태그 블랙이라는 녀석을 이후에 보게 되는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fixed로 지정을 하겠고 left를 0, right을 0, 탑을 0, 바텀을 0로 지정해서 화면에 왼쪽, 위, 아래, 오른쪽을 쫙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해 보시게 되면 이 블랙이라는 녀석을 잡았을 때 화면 전체를 감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싸기만 했지 어떠한 색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지는 않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레드 같은 걸로 주게 되면 화면 오른쪽을 붉은색으로 꽉 채우게 됩니다. 일단 클래스 이름이 블랙이니까 다시 블랙으로 주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를 주게 되면 오퍼시티는 투명도를 나타내는데 0이 투명이고 1이 불투명입니다. 그래서 한 0.8 정도로 주게 되면 약간 검은색이 위에 올라가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 등을 만들 때 RGBA라는 녀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RGBA라는 녀석은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값을 지정을 해서 투명도까지 한 번에 지정하는 녀석인데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 RGB 알파를 지정하는 방법과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만 지정하고 오퍼시티를 지정하는 방법은 뭐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 RGB는 0부터 255까지의 값으로 나타내지만 알파 값은 똑같이 0부터 1로 나타내게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위의 녀석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0.8인 거기 때문에 배경 색상에만 투명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이 아래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요소들도 모두 투명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div 클래스 블랙 내부에다가 h1 태그 하나를 배치하고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일단 위에 쪽에 비저빌리티 히드는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른쪽과 같이 글자가 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를 25 빵빵으로 줘서 붉은색의 배경이 0.8 정도로 아니 뭐 0.3 정도로 들어가게 하면 글자는 새하얗고 뭐 실제 크롬에서는 검은색으로 출력되겠지만 글자는 투명도를 유지하고 배경 색상에만 투명도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퍼시티를 사용을 해서 25 빵빵을 주신 뒤에 오퍼시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참고적으로 여기에선 RGB 함수를 써야겠죠. 내부에 있는 글자도 함께 투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0.3이나 0.2까지 내려보면 이 변화를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백그라운드 컬러의 RGBA를 사용하는 방법과 백그라운드 컬러에 오퍼시티를 주는 방법 두 가지 모두 많이 사용이 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도비 사이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뭐 영어 사이트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어도비를 방문하시나요 하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할지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검사를 눌러서 배경에 있는 것을 선택해 보게 되면 이것은 RGB 000 0.5를 사용을 해서 내부에 있는 녀석의 투명도를 유지한 상태로 배경의 색만 약간 검게 바꾼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난번에 설명하면 뭐 이게 크게 어디에 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요것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책의 내용을 함께 한번 짚어보시고 코드를 입력을 해보시고 개발자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다면 아래쪽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